안녕하십니까. 영PPT 박경순입니다. 오늘은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즉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력 중요하죠. 그 면역력의 7, 80%를 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좋은 장을 위하여 아직도 유산균만 섭취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제2의 뇌로 불리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군은 소화기 건강은 당연이며 면역의 체계,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건강이나 의학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비만 원인의 장내 뚱보균이라는 연구 결과나 장내 세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대사성 질환, 만성 질환 등의 문제와 새는장 누수군으로 장이 병들었을 때 음식의 찌꺼기, 대사산물, 노폐물, 세균, 독소들이 세포와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사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계는 만성 질환이 체크될 시 제일 먼저 장을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장의 일반적 증상인 변비를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데서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매우 중요하죠. 건강하기 위한 장의 기능 회복, 즉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한 림프구가 모여 인체의 면역 처리 시스템을 이루는데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는 흉성과 장관에서 성숙한 뒤 혈액, 비장, 임파절, 말초기관으로 이동하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숙성시키는 곳이죠. 면역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 장인 것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림프구들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궁극적으로 소화를 돕는 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변비나 설사의 예방과 면역세포 활성화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더 나아가 장내 미생물군과 뇌는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완화하는 등의 도움으로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할까요? 제일 첫째,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 식사를 하면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양은 점막 보호와 점액 공급으로 질병 노출의 원인을 차단해 줍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는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법은 호흡, 식후 5분 좋은 말 하며 걷기, 요가나 명상과 같은 관리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6에서 8시간 수면 취하는 것과 귀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잠들어 있기는 너무 중요하죠.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균주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박테리움 같은 다양한 균주가 있습니다. 각각의 균주가 다른 효능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맞는 필요한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CFU 를 체크하세요. CFU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활성균 숫자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CFU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제조 및 유통기간을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추가 성분을 확인하세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제품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장까지 살아 도착되는 어려움이 있기에 열처리 사균체인 포스터바이오틱스 함유의 제품은
더욱 시너지를 보태며 페칼리스 유산균 사교체는 면역의 균형에 역할하며 근감소 예방 및 개선에 대한 미국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을 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용 편의성을 고려하세요. 캡슐, 분말, 액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형태를 고르세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농도가 낮아져 유익균이 장까지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면 음식물과 함께 위산에 노출되어 유익균의 일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먹이로 작용하여 유익균이 장내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함께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때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군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해야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의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영양제로 먹을 때와 식품으로 먹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제는 정확한 용량과 특정 균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높은 용량의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균주가 장 건강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균주를 포함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는 휴대가 간편하고 섭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식품, 음식으로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자연스러운 영양소와 소화효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발효식품인 요거트,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된장, 낫또 등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연스럽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맛있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상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식사에서는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특정 건강 문제가 있거나 높은 용량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필요할 때 영양제를 추가로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게 프로, 프리,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고당분, 고지방 음식, 가공 음식, 항생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을 모두 죽일 수 있으므로 항생제 복용 중이나 복용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이 죽을 수 있으며 산성음료와 알코올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의 중요성과 생활습관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 건강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의 전반적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꾸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장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조화로운 섭취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장에
좋은 변은 돈 받고 판다는 거 혹시 아시죠?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